요즘 당뇨 때문에 걱정이 많긴 한데 솔직히 우리 나이에 가장 무서운 건 치매야.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겠구나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당뇨 관리도 버거운데 나이가 들수록 나도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를 만큼 당뇨와 치매는 매우 위험한 관계에 있습니다. 당뇨병이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를 직접 공격해서 치매를 불러오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머니의 걱정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당뇨는 그래도 관리하면 되는데 치매는 관리를 한다고 예방이 되는 건지, 진단 받고 나면 손 쓸 수 없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당뇨인이 치매에 더 취약한지, 그리고 당뇨인 중에서 치매가 올지 안 올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뇨 관리와 치매 예방 두 가지를 다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60세 이전에 당뇨가 오면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의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9만 1천여 명을 약 1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도가 16%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뇨병이 알츠하이머 그리고 치매로 이어질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아닙니다. 그건 바로 혈당 수치 때문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고 뇌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게 뇌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뇌에는 인슐린 분해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효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인슐린을 분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아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 분해 효소가 인슐린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베타 아밀로이드는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뇌 속에 독성 물질이 쌓여서 치매를 일으키는 거죠. 마치 청소부가 너무 바빠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혈당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당뇨 합병증을 넘어서 우리 뇌를 직접 공격하는 치명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가 올지 안 올지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바로 혈당 변동 폭입니다. 이건 정말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입니다. 나는 혈당 조절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 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서상원 교수팀의 최신 연구가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매가 없는 정상 및 경도 인지장애 대상자 약 2,600명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혈당이 심하게 변할수록 뇌 손상을 의미하는 백질 변성이 심하게 나타났고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더 많이 축적됐다라는 점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뚝 하고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이게 얼마나 뇌에 스트레스를 주는지 이제는 조금 와닿으시죠? 뇌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고려대 안산병원 연구팀의 논문도 이 내용을 뒷받침해 줍니다. 당뇨병 환자가 공복혈당 수치 변동성이 크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훨씬 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혈당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우리 뇌세포는 심각한 손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뇌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죠.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혈당 변동폭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대한당뇨병학회 및 주요 임상연구에서는 공복혈당이 80에서 130 사이로 유지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10% 이상 크게 변하는 건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무서운 혈당 변동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말 엄격하게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면 공복 혈당,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 혈당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가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한 군에서 전체 치매 발생률이 18%나 줄었고요.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는 15%, 22% 감소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혈관 건강입니다. 혈당이 계속 요동치면 혈관벽이 상처받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히게 됩니다. 실제로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을 정도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뭐 그렇게 특별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오메가3를 하루에 500ml 이상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뇌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치매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1,5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쭉 지켜봤는데요. 오메가3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다는 겁니다. 49%나 감소했다고 하니까 거의 절반이죠. 오메가3만 충분히 섭취를 해도 치매를 5년 가까이 늦출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도대체 오메가3가 우리 뇌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생기는 거야? 하고 말이죠. 오메가3 효능 2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세포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메가3는 뇌 신경세포를 감싸는 막의 주요 성분이거든요. 집으로 치면 벽돌 같은 역할이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혈당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거죠. 그러면 뇌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겠죠? 실제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더 크고 기억력도 훨씬 좋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집에 오메가3 있는 분 많으실 텐데요. 이제부터라도 꼭꼭 챙겨 드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뇌에 미치는 더 구체적인 영향부터 혈당 스파이크를 확실히 막는 나만의 식단 꿀팁, 그리고 뇌를 활성화하는 간단한 운동법까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영상 하나에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네이버 밴드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직접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최신 당뇨 관리 정보는 물론이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는 실생활 꿀팁들도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식단을 관리하는 사진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곳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뇨나 치매 걱정을 혼자서 하고 계시면서 정말 답답하고 외롭다는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끼리 나도 그래, 이런 방법 써봤는데 좋더라 하면서 정보를 나눌 수 있으니까 훨씬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밴드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구나, 다음에는 이런 내용도 다뤄봐야겠다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밴드 가입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함께 당뇨 관리 즐겁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맑은 기분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밴드에서 소통하는 그 시간이 건강한 미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에 집에 내려갔을 때 부모님께서 직접 농사 짓고 계신 블루베리 하우스에 다녀왔는데요. 근데 너무 예쁘다, 색깔이. 막 묘목들이 자라나고 텃밭을 가꾸시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은 나랑 오빠 대학도 보내고 여기까지 오셨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늘 그렇지만 더 존경하는 마음도 생겨나고요. 저도 열심히 하다가 지칠 때는 가족 생각을 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는 합니다. 그래, 이렇게 힘들지만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 보내야지. 더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더 좋은 곳 모시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건강관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자 라는 결심을 보다 단단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 말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드린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